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취업 면접이라는 제목으로 대화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책 308쪽을 보세요. 사진이 2장이 있습니다. 면접 때 회사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고 지원자를 평가하는 사람을 면접관이라고 합니다. 두 사진 모두 지원자가 면접관 앞에서 면접을 보는 상황이네요. 왼쪽 사진에는 남자와 여자들이 앉아서 면접을 보는 장면이 있는데요. 모두 정장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을 많이 대하고 조직의 체계가 잘 갖추어진 회사 같습니다. 얼굴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면접관의 표정이나 태도도 굉장히 엄격해 보이는군요. 오른쪽 사진에는 면접관 3명이 지원자 4명과 면접을 보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진이 작아서 정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면접관들의 표정이 밝아 보이죠? 면접관 모두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자 4명의 옷도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라서 무척 자유로워 보이는데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편안한 업무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회사에 지원하고 싶으세요? 면접관은 면접 시험에서 보통 어떤 질문을 할까요? 면접을 보기 전에 지원자들은 예상 질문을 생각하고 면접관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준비합니다. 여러분도 면접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특별한 질문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묻는 질문이 기억에 남는데요. 장점만 물을 줄 알았는데 단점까지 물으니까 좀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단점을 말하더라도 무조건 나쁘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장점으로 바뀔 수도 있고 회사의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만한 점을 말해야겠죠? 사진 아래에는 도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표 위를 보니까 대졸 신입사원 면접 전형 시 배점 비중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졸은 대학교 졸업을 줄여서 쓴 말입니다. 전형은 재능이나 능력 등을 가려서 뽑는 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면접 전형은 면접으로 사람의 능력을 가려서 뽑는 일을 의미합니다. 시는 어떤 조건에 이르는 경우나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면접 전형 시는 면접 전형이 있는 때, 면접 전형을 하는 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점은 각 문제나 과목에 대해서 점수를 정하는 것이라는 뜻이고, 비중은 다른 사물과 비교되는 중요성의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배점 비중은 각 문제나 과목에 점수를 줄 때 차지하는 중요도를 의미합니다. 그럼 대졸 신입사원 면접 전형을 할 때 면접관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까요? 도표를 보시면 세로는 배점 기준, 즉 점수를 줄 때 기준이 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용모, 창의성, 의사소통 능력, 업무 관련 지식, 책임감, 활동성, 협동심, 애사심, 기타가 있네요. 여기에서 활동성이란 몸을 움직여 행동하거나 어떤 일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힘쓰는 성질을 말합니다. 활동성이 큰 사람은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죠. 협동심은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하려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직장에서는 협동심이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입니다. 애사심은 자신의 회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표는 면접관들이 이런 배점 기준 중에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래프로 나타낸 것들입니다. 이 도표에 따르면 일반적인 면접 시험에서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겠죠?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내용은 20.8%의 면접관이 응답한 업무 관련 지식입니다. 업무와 관련되어 아는 것이 많다면 교육을 할 때 시간도 적게 걸리고 훨씬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19.7%로 그 뒤를 이었네요. 자기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은 어디에서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우리는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네요. 그 다음은 활동성, 협동심으로 면접관의 13.4%가 응답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잘 하려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남을 잘 도와 성과를 내는 사람이 중요하겠죠. 의사소통 능력과 창의성을 중요하게 본다는 대답이 각각 12.7%, 12.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의외로 창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는 많지 않군요. 제 예상과는 조금 다른데요. 그 밖에도 애사심과 용모를 중요하게 본다는 의견은 각각 9%와 8.6%를 차지했습니다. 기타 의견은 3.2%가 있었네요. 이 도표를 보면 면접관들은 업무 관련 지식과 책임감, 회사에서의 활동성, 협동심을 중요하게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면접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도표를 통해 확인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면접관이라면 어떤 점을 가장 중요시할 것 같나요? 도표의 내용과 비슷한가요? 면접관의 입장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부족한 점을 보충하려는 노력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면접을 준비하는 분이 있다면 이런 도표들을 많이 활용하면 좋겠네요. 자, 그럼 대화를 한번 공부해 볼까요? 오늘 대화는 웨이 씨가 면접을 보는 대화입니다. 면접관은 어떤 질문을 하고 웨이 씨는 어떻게 대답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먼저 외국인으로서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대학교에서 국제무역을 전공했습니다. 우리 중국과의 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회사야말로 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고 확신해서 지원했습니다. 간단하게 자신의 장점을 소개해 보십시오. 저는 사교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어서 학창시절부터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무역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연수를 받으면서 실무 경험도 쌓은 바 있습니다. 우리 회사엔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점은 어떻습니까? 제 취미는 철인 3종 경기입니다. 국제대회 입상 경력도 있습니다. 약 50km를 수영과 자전거와 달리기로 완주해야 하기 때문에 끈기와 패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운동입니다. 우리 회사보다 조건이 좋은 곳도 있을 텐데 우리 회사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근무 환경과 분위기입니다. 틀에 박히고 구태의연한 업무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곳에서 일할 바에야 실업자로 지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에서는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능력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원한 것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실제 면접이 이 대화와 똑같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여러분도 웨이 씨처럼 잘 대답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관이 먼저 말합니다. 먼저 외국인으로서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동기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마음을 먹게 하는 원인이나 계기를 의미합니다. 의로서는 지위나 신분,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거나 그 입장, 형편의 처함을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면접관은 웨이 씨에게 외국인의 자격을 가지고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묻고 있습니다. 즉, 한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인데 우리 회사에 어떻게 지원하게 됐냐는 질문이겠죠. 웨이 씨가 대답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국제무역을 전공했습니다. 전공하다는 어느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다라는 의미죠. 보통 대학교에서 특정한 과에 소속되어 공부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교에서 한국의 언어와 사상, 문화에 대해 공부하는 과인 한국학과에 들어가서 공부했다면 한국학을 전공했다라고 할 수 있고 자신의 전공은 한국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웨이 씨는 국제무역을 전공했네요. 웨이 씨의 전공은 국제무역이고 웨이 씨는 대학이나 대학원, 국제무역과에서 공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웨이 씨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국과의 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회사야말로 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고 확신해서 지원했습니다. 웨이 씨는 우리 중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웨이 씨는 중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진하다는 목적을 향해 계속 진행하다라는 뜻이고 확신하다는 굳게 믿다라는 의미입니다. 능력을 펼치다라는 표현은 능력을 드러내고 실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 문장에서는 이 회사야말로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야말로, 야말로는 앞에 나오는 명사의 뜻을 보다 더 강하게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즉, 다른 것도 많지만 앞에 명사가 최고라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웨이 씨는 이 회사 외에 다른 회사도 있지만 이 회사가 자신의 능력을 최고로 잘 펼칠 수 있는 곳이라고 확신해서 지원했다고 말하고 있네요. 중국인으로서 대학교에서 국제무역을 전공한 웨이 씨에게 중국과 무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 회사는 잘 맞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면접관이 말합니다. 간단하게 자신의 장점을 소개해 보십시오. 면접관이 웨이 씨에게 자신의 좋은 점, 잘하는 점, 긍정적인 점을 말해보라고 하고 있네요. 웨이 씨가 자신의 장점을 말합니다. 저는 사교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어서 학창시절부터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웨이 씨는 성격의 장점을 먼저 말하고 있네요. 사교적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과 쉽게 사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교적인 성격의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고 처음 보는 사람과도 어려움 없이 금방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웨이 씨는 적극적인 성격이라고 하고 있네요. 적극적은 대상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어떤 일을 스스로 나서서 하는 태도나 성향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극적인 성격의 사람 중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찾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교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겠죠? 그래서 웨이 씨는 학창 시절부터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인관계는 사람을 대하고 사귀는 일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알고 그들과 잘 지내는 사람을 보고 대인관계가 좋다, 폭넓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웨이 씨가 계속해서 무역회사와 관련해 어떤 경험을 해봤는지 말합니다. 여러 무역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연수를 받으면서 실무 경험도 쌓은 바 있습니다. 연수는 학업이나 실제적인 업무 등을 배워 익히는 것을 말하고, 실무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를 의미합니다. 무역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연수를 받으면 실무 경험이 많아지겠죠? 앞에서 성격의 장점을 말했다면 뒤에서는 업무와 관련한 실제 경험이 많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법 는, 은, 니은, 바가 사용되었는데요. 문법 는, 은, 니은, 바는 앞에서 말한 내용 그 자체나 일 따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특히 은, 니은, 바 있다는 어떤 일을 한 경험이 있다는 의미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웨이 씨는 여러 무역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연수를 받으면서 실무 경험을 쌓은 경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면접관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회사엔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점은 어떻습니까? 열정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집중해서 하는 마음이고, 패기는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해내겠다는 의욕과 자신감을 의미합니다. 이 회사가 바라는 덕목은 자신의 일을 좋아해서 끝까지 해내는 열정과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패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도 열정과 패기가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장해야겠죠. 웨이 씨는 어떻게 대답하는지 같이 볼까요? 웨이 씨가 대답합니다. 제 취미는 철인 3종 경기입니다. 국제대회 입상 경력도 있습니다. 철인 3종 경기에서 철인은 몸이나 힘이 철과 같이 아주 강한 사람을 말합니다. 3종 경기는 3가지 종목의 경기를 말하는데요. 철인 3종 경기는 한 사람이 3종목의 스포츠를 함께 하는 경기를 말하는데 보통 수영과 사이클, 달리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가지 종목을 쉬지 않고 이어서 하고 끝까지 해낸 시간을 경쟁하는 경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입상은 상을 탈 수 있는 등수 안에 드는 것을 말합니다. 웨이 씨는 철인 3종 경기를 취미로 하고 국제대회에 나가 상을 탄 경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취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웨이 씨가 계속 말합니다. 약 50km를 수영과 자전거와 달리기로 완주해야 하기 때문에 끈기와 패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운동입니다. 완주하다는 목표한 곳까지 다 달리다 또는 끝까지 다 달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웨이 씨가 말한 것처럼 철인 3종 경기는 50km가 되는 거리를 수영과 자전거, 달리기 3종목으로 모두 다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따라서 끈기와 패기가 없다면 끝까지 완주할 수 없겠죠? 웨이 씨는 면접관이 요구하는 회사의 덕목인 열정과 패기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철인 3종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면접관이 질문합니다. 우리 회사보다 조건이 좋은 곳도 있을 텐데 우리 회사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면접관은 이 회사보다 조건이 좋은 곳도 있을 텐데 왜 이 회사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웨이 씨가 대답합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근무 환경과 분위기입니다. 틀에 박히고 구태의연한 업무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곳에서 일할 바에야 실업자로 지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웨이 씨는 근무 환경과 분위기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네요. 여기에서 틀에 박히다는 새로운 특성이 없이 모두 비슷하고 반복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를 생각할 때
여자아이는 인형을 좋아하고 남자아이는 자동차를 좋아할 거라고 늘 생각하는 것은 틀에 박힌 생각, 바로 고정관념이었죠. 늘 새로운 것이 없이 집, 회사를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은 틀에 박힌 생활입니다. 구태의연하다는 발전하거나 진보하지 않고 예전의 모습 그대로이다 라는 뜻입니다. 안전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난 놀이공원에서 여전히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대충대충 운영한다면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실업자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과 아직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을 부르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리을바에야 라는 문법이 사용되었는데요. 앞절의 내용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뒷절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게 낫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앞의 내용보다는 뒤의 내용이 더 낫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웨이 씨는 새롭거나 특별한 일 없이 늘 반복되고 발전이 없는 업무 방식이 계속되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실업자가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이 씨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회사에서는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능력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원한 것입니다. 수행하다는 생각하거나 계획한 대로 해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을이라고 리라고는 예스러운 말투입니다. 예스러운 말투 때문에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시나 노랫말, 문학적인 표현, 혼잣말로 더 많이 사용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거나 말하는 사람의 추측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여기에서는 추측의 의미로 사용되었네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웨이 씨가 여러 회사 중에서 이 회사에 지원한 중요한 이유를 말합니다. 웨이 씨는 이 회사에서는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능력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웨이 씨와 면접관의 대화를 살펴봤습니다. 이 외에도 면접관은 업무에 관한 내용이나 외국어, 전문 용어에 대한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문제 상황을 가정해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웨이 씨가 이 회사에 입사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입사했을 것 같은데요. 무척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보이는 웨이 씨의 태도가 참 보기 좋네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모두 책 309쪽 아래를 보세요. 첫 번째 문제가 있네요. 웨이 씨는 면접관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 문제는 면접관의 질문 중에서 지원 동기와 자기소개를 웨이 씨가 어떻게 말했는지 정리해 보는 문제입니다. 먼저 지원 동기에 대한 질문에 웨이 씨가 어떻게 말했는지 정리해 볼까요? 대화의 첫 번째 부분에서 면접관은 웨이 씨에게 회사에 지원한 동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웨이 씨는 어떻게 대답했나요? 기억나시나요? 네, 웨이 씨는 자신의 전공을 말했고 이 회사가 중국과의 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을 했었죠. 웨이 씨는 중국인으로 국제 무역을 전공했는데 이 회사는 중국과 무역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회사라는 것을 말했죠. 그래서 지원 동기에는 전공이 국제 무역이다와 이 회사는 중국과의 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회사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에 대한 내용을 써야 하는데요. 모두 4가지 내용을 쓰면 되겠습니다. 대화의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화가 시작될 때 면접관은 웨이 씨에게 회사에 지원한 동기를 물었고 그 다음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웨이 씨는 성격의 장점과 무역 관련 경험에 대해서 대답했습니다. 일단 이 내용들을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사교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어서 학창 시절부터 폭넓은 대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여러 무역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연수를 받으면서 실무 경험도 쌓은 적이 있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관은 회사가 요구하는 덕목으로 열정과 패기를 말했습니다. 웨이 씨는 취미가 뭐였죠? 철인 3종 경기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끈기와 패기가 있는 사람이란 것을 증명하기 위해 취미인 철인 3종 경기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의 내용에는 취미가 철인 3종 경기이다와 끈기와 패기가 있다를 쓰시면 되겠네요. 바로 위에 있는 대화의 내용을 정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310쪽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 씨는 이 회사의 어떤 점에 끌렸습니까? 면접관이 조건이 좋은 다른 회사도 있는데 왜 이 회사를 선택했냐고 질문했었죠? 웨이 씨는 어떻게 대답했나요? 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근무 환경과 분위기인데 이 회사에서는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능력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 환경과 분위기를 이 회사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 환경과 분위기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를 볼까요? 여러분이 면접관이라면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위의 대화에 이어서 면접관과 지원자가 되어 이야기를 해봅시다. 먼저 보기에 나온 면접관의 질문과 지원자의 대답을 볼까요? 면접관. 그럼 분위기만 좋으면 연봉이 아주 적어도 상관없단 말인가요? 지원자. 네, 처음엔 적게 받더라도 능력에 따라 평가만 해주신다면 곧 제대로 받게 될 테니까요. 아까 대화 속에 나왔던 면접관과 웨이 씨의 대화인 것 같습니다. 면접관은 연봉이 적어도 입사하고 싶냐는 질문이고 지원자는 처음에는 연봉이 적겠지만 능력에 따라 평가해준다면 곧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고 있네요. 그만큼 능력에 있어서 자신이 있다는 말이겠죠? 솔직히 면접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 입장에서 부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면접관의 어려운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하되 능력에 따라 평가만 해주신다면 이라는 조건을 달아 말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면접관이라면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면접관의 입장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고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건 역시 취업이나 입학을 준비하는 공부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